굳이 자를 필요 없는 걸 영상 2번 잘려 올리게 생겼네. 나오네. 언제부터 과연 영상이 비었을까? 자, 실제로 보겠습니다. 미치 같은 경우에 또 지수가 같은 경우에 사실 너무 뭔가 미치 같으니까 저렇게 지수가 같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막 얼매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 사실 실제로 풀어보면 쉬워요. 그냥 좌우 비교해서 같게 만들면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근데 거기에 가끔 미치 1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수가 0이 되면 같아지면 누구의 0제곱 누구의 0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같아진 경우가 있고 실제 문제에서 고난이도로 나오는 조금 어려운 경우는 다 예입니다. 다 예. 치환해서. 특히 치환하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겠어요. 실제로 한번 예제 문제를 볼 테니까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보죠.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식을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예제 1번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제곱은 8의 x제곱과 같다. 개판이에요. 밑이 일단 다 다릅니다.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2, 4, 8은 모두 밑이 2인 거나 다름없으니 2인 것으로 다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2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5는 2의 세제곱의 x제곱 이렇게 볼게요. 2의 2x제곱 마이너스 10에 1을 더했으니 9제곱이라는 것은 2의 3x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밑이 2라는 상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뭐 밑이 1이 되는 경우 이런 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수끼리 같으면 돼. 지수끼리. 맞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9는 3x라는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사실 별거 없다 이거지.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또는 x가 3이다가 저 지수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x에 음수 넣어도 돼요. 네, 지수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결과가 양수여야 된다는 것이 지수 자체는 음수일 수 있다. 그지? 자, 두 번째. 나오네요. 잘. x에 이런 경우야.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3x 더하기 4제곱이라는 친구는 x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이다. 밑이 양수다는 건 일단 문제에서 조건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일단 기본은 뭐야? 밑이 같잖아. 그러면 지수도 같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 밑이 같으니 지수도 같더라. 3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더라. 4x는 마이너스 2더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해가 하나. 두 번째 경우는 밑이 같았다 보니까 x라는 밑이 1이면 어떨까? 확인을 해보니까 1의 7제곱이라는 것은 1의 1제곱과 결국에는 같은 거잖아요. 1이라는 값으로. 따라서 너도 해가 되더라. 따라서 answer. 이 방정식, 지수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x가 1일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 알았지? 밑이 1이 될 수도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번. 네? 0보다 커야 되네. 갖다 버려 이거. 좋은 지적이에요. 여러분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 확인을 해봤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눈치는 챘는데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날 쳐다보고 있던 걸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맞나 효진아? 선생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지. 제가 혹시나 여기에 뭐 잘못 쓰면은 여러분 또 선생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맞냐? 자, 일단은 지수가 같은 식이므로 전체 식이 같아지려면 밑도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x 더하기 2가 4와 같아야 되겠다. x는 2더라. 이거는 뭐 마이너스 2밖에 오케이 체크. 두 번째 밑이 같아진 건 해결했고
이거 생각해 보자고. 지수인 x-1이 0이면 어떨까? 따라서 x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인데 3의 0제곱은 4의 0제곱이랑 같으냐? 예, 같죠. 1로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저 방정식,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x는 1도 근이다 이거야. 따라서 x는 1이거나 x는 2여야 된다. 요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이 뭐였어요? 항상 밑을 같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이 변수네? 그럼 한번 고민해보고 지수도 같은데 밑이 다른 경우는 지수가 0일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만 조금 조심하면 그냥 좌우변의 식을 같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같게 만드는 게. 예제 2번은 치환하는 형태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16은 제로였다. 뭐 그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요. 자, 4의 x제곱, 이거 2x제곱 아니냐 이거지. 4의 x제곱은 2의 x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거지. 따라서 이번에는 아까처럼 바로 안 써보고 치환 한번 해볼게. 2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건 t가 양수라는 치환하면 범위를 설정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할 때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 하세요. 정리 한번 잘 하고 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2 곱하기 2x제곱이죠. 다시 됐나? 2x제곱 곱하기 2다 맞지? 그래야 2x보다 더하기 1제곱이잖아. 맞나? 얍. 너무 크게 써버렸다. 됐죠? 2x제곱 곱하기 2였다는 거죠. 그래서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일단 2가 곱해지고 t가 돼야 되겠다. 그지? 2t 마이너스 16은 제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제로입니다. 치환할 때 지수 정리 잘 해서 식 정확하게 바꾸시도록 하세요. 인수분해는 8이랑 2로 되는군요. 따라서 t는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뭐 해야 돼? 갖다 버려. 우리는 양수인 친구만 쓸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t 2의 x제곱이 뭐인 거? 8인 걸 찾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3이어야 된다. 됐죠? 당연하지. 2x제곱이니까.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는 2x제곱이라는 t는 2x제곱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식은 누굴 치환해야 될까? 일단 거듭제곱을 치환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왼쪽 식일까? 왼쪽 항일까? 오른쪽 항일까? 와, 아무거나 하세요. 그리고 무리식이 나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역수치하면 유리화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살펴보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이 4 빼기 3으로서 항상 1이에요.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소리야? 너를 t로 치환하면 너는 뭐다? t의 역수지롱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 t 더하기 t분의 1이 4로군요. 여기서 끝나면 바보 1 되는 겁니다. 무조건 t는 0보다 크다. 옆에 딱 써놓으시고.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 t 풀어봐야지. 양변에 t 곱해서 2차 방식 풀면 되겠죠? 양변에 t 하나 곱해서 2차 방식 만들어주면 근의 공식에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빼기 1 해서 3이 됩니다. 참고로 2에서 루트 3 빼도 양수예요. 따라서 t가 뭐였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 t였는데 이게 2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아까 뭘 했어? 얘는
얘의 역수랬죠? 따라서 요 경우가 x는 1일 때였고 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역수를 취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답은 해는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야. 되겠지용? 그래서 지금 지수 방정식을 2개, 3개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제 1번 뭐였다? 양변을 밑을 같게 만들어서 통일해서 시계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뭐를 찾았다? 해를 찾아봤고요. 그지? 그런 과정에서 밑이 같을 수 있느냐, 지수가 같을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밑이 뜬금없이 1인 경우, 지수가 0인 경우는 완벽히 식이 2개가 같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값이 같아지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들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됐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2의 x제곱을 치환하는 형태부터 살펴봤는데 2의 x제곱을 치환해서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2의 x제곱인 t가 양수임을 주의하면서 풀어야 되겠고, 그 오른쪽 식은 서로가 역수관계임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되겠죠? 치환만 잘할 줄 알면 그냥 옛날 2차 방식 푸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환을 좀 잘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제 3번을 좀 볼게요. 이거는 뭐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보자. 유제 44번. 유제 44번 있죠. 원래 유제 4번이어야 될 자리에 맞지? 4가 2번이나 들어간 자리. 괜찮죠 뭐. 44라고 써져 있다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죠. 자, 2배. 자, 이거 함수할 때 이미 치환해 봤어요. 우린 치환해 본 경험이 있다 이 말이. 이미 그때 치환을 해 봤다. 그래서 어떻게 치환하는 게 좋다? 2의 x제곱만 t로 치환하면 분수가 또 생기니까 불편해지고, 한 방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그게 아이디어였다. 그지? 따라서 너를 t로 치환하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항상이야. 치환하면 항상 범위부터 신경 써야 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너 뭐다? 둘의 곱이 1로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2 이상의 범위를 갖게 되죠. 다시 한번 본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둘이 역수니까 곱하면 1이죠. 따라서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우리가 치환한 t는 2 이상의 값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넌 뭐야? 나? 진아, 나 아저씨? 뭐 그런 건 아니고 t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럼 만약에 3x 플러스 4 마이너스 x. 그래도 2 이상입니다. 자, 다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도 여러분 똑같아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아저씨? 2배 루트 뭐다?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너는 항상 1이잖아요. 따라서 역수의 합은 항상 2 이상이어야 된다. 됐죠? 역수의 합은 항상 2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도 2 이상이지만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도 2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2 이상이다. 여러분 아예 뭐야? 아하, 어떤 친구랑 역수인 친구 더한 걸 한 방에 치환한다. 무조건 2 이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나쁘진 않겠죠. 됐죠? 지워도 되겠죠? 좀 부끄럽네요. 왜 이랬지? 짜잔 짜잔 짠. 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치환하는 범위를 신경 써야 되고 항상 2 이상이었다는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너는 너의 식의 변형이죠? 합의 제곱에서 곱이의 2배. 곱이 항상 1이기 때문에 t제곱 마이너스 2로 변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2배 t제곱 마이너스 2 빼기 t 마이너스 6은 제로예요. 따라서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제로가 되겠죠? 야가 이거 야가 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는
2분의 5거나 마이너스인데 t는 뭐라고? 2 이상이라니까? 2 이상이라니까 갖다 버리시고 2분의 5여야 된다. t는 뭐였어? 2x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x제곱이고 네가 2분의 5여야 된다. 다시 2의 x제곱을 또 치환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물론 딱 알아보면 2 더하기 2분의 1 아닙니까? 이거 해갖고 x가 1이면 2 더하기 2분의 1이군요. 선생님 그냥 2분의 1 더하기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해가 될 건데 찍어서 풀어도 되고 다시 한번 식 정리해서 2차 함수 만들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에이. 잘못 주르륵. 자 너다 그지? 한번 풀어볼게요. 찍으니까 x는 1이더랑 마이너스 1이더랑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못 찍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치환을 또 할 건데요. 자, 그 가급적이면 치환할 때 무조건 t를 쓰면 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앞에서 t 썼잖아. 또 t를 쓰면 좀 그렇잖아. a를 쓰든 s를 쓰든 u를 쓰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됐지? 난 뭐 쓰지? 누가 마음에 드니? 여기 히읗씨가 많으니까 h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을 h로 치환하면 h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h 더하기 h2분의 1은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h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h 그럼 마이너스 5h 더하기 2는 제로니까 2h, h2, 1 마마 해서 h는 2분의 1이거나 2여야 된다. 근데 h 뭐였어? 2x제곱. 2자가 뭐 저래. 자, 2의 x제곱은 너와 너와 같다. 따라서 2분의 1은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요렇게 그냥 바로 때려박아가지고 허허이 2랑 2분의 1 더하면 2분의 5인데용 해도 되지만 이렇게 치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E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1이랑 마이너스 1. 이건 찍었다니까? x에 1 넣으면 2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5 맞잖아. 사실 값이 대도 안 한 건 나오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한 숫자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찍어봤고요.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 중 한 분이 리처드 파인만 씨가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수학하시던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리처드 파인만 씨가 쓴 유명한 과학 교재도 있고 대학교에서 보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뭐 어찌됐든 간에 풀면 그만 아니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똑같아요. 대입해서 풀든 치환해서 풀든 풀면 그만이지. 됐나? 하지만 개인적으로 강사니까 또 그다음 여러분 교육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찍어서 푸는 거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다음번에 찍어서 못 풀면은 아무 소용없는 방법이야. 쌤 저는 찍어서 풀 수 있는데요 하면은 쌤이 무슨 식을 갖다 하더라도 다 찍어서 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자주 나오는 형태 정도는 찍어서 풀 수 있으면 그래 너 잘 찍는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것 같으면 언제나 되는 확실한 방법을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는 근데 1이랑 마이너스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랑 쌤 1이랑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되던데요? 헷 하면서 넘어가는 거랑은 다르지. 헷 하면서 넘어가면 어떡해. 아파라. 자 그래서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라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쌤 맨날 뭐 두 가지래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30 이거요. 5x 곱하기 5의 y제곱은 125였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 친구 이렇게 안 쓰고 5의 x 플러스 y라고 써놨네. 그렇게 쓰지 뭐 나도. 문제 의도상 나눠서 쓴 거랑 한 번에 쓴 거랑 좀 문제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게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의 기본이 뭐야? 연립방정식의 기본이 뭐야? 핵심 아이디어. 가간법? 가간법이 어떻게 핵심 아이디어야? 가간법과 대입법 두 개 있죠. 둘 다 합쳐서 뭐라 불러? 풀이법? 소거법이라 부릅니다. 자, 소거란 말 처음 들어봐?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야? 좋아.
자,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물론 가끔 문자 2개로 풀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수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문자는 적을수록 좋답니다. 맞죠? 모르는 친구는 적을수록 좋잖아. 됐지? 됐어? 자, 문자는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왜 연립방정식이 그냥 1차 방정식보다 어려우냐? 문자가 2개라서 그런 거야. 하나 없애면 우리가 잘하는 1차 방정식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자를 소거하는 과정에서 저는 늘 언제나 그래왔듯이 y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니 먹고 이거 5에서 지고 y가. 그럼 밑에 있는 식이 뭘 의미해? x 더하기 y는 3이라는 걸 의미하지. 이제부터 y는 3-x입니다. 잘 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슉 대입해서 풀면 돼요. 5의 x제곱 더하기 5의 3-x제곱 같은 경우에는 30이다. 이거 풀어서 우리는 x의 값을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어떻게 풀죠? 뭘 어떻게 풀어?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면 되겠지. 그지? 야, 이거 분수잖아. 따라서 5의 x제곱 더하기 5의 x제곱분의 5의 세제곱 125는 30 아니요. 따라서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0보다 커요. 니 뭐야 이거 t분의 125는 30. 양변에 t에 25 넣고 5 넣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찍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t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125 곱해서 120인데 합해서 30되는 친구를 찾아와라. 25랑 5잖아요. 따라서 t는 5거나 25인데 t가 뭐였어? 5x제곱 아니었니? 따라서 x는 1이거나 2인데 졸라 힘드네. 자, y는 뭐랬어? 3-x 아니야? 따라서 해는 x가 1이었을 때 저 순서상으로 쓸게요. x가 1이면 둘이 합쳐서 3이어야 되니까 y는 2, x가 2면 y가 1이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과 빨간색은 무슨 방법으로 풀었어? 목표 자체는 y를 소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지수 방정식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뭐 위에도 지수 방정식이긴 하지만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니까 x 더하기 y가 3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y 대신에 3-x를 넣음으로써 정리를 해봤는데 전환 방법을 써도 좋고 좋아요. 저렇게 풀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켜보던 우리 연두색이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5의 x제곱과 5의 y제곱의 합이 30이네요. 그지? 밑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5의 x제곱과 5의 y제곱의 곱이 125네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치환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치환하면 어떨까?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너를 a라는 값, b라는 값으로 바꿔도 상관없지 않나? a 더하기 b는 30. 둘의 곱은 125. 이건 어떻게 풀어? b는 30-a를 밑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뭐 이 정도는 숫자 좀 간단하니까 찍어봤다 이거야. 5랑 25죠. 그래서 a, b라는 것이 뭐일 때? 5랑 25일 때랑 25랑 5일 때가 해였습니다. a는 뭐예요? 5의 x제곱, b는 5의 y제곱이에요. 이게 얘랑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x가 1이고 y가 2인 경우가 x가 2고 y가 1인 경우 결국엔 똑같은 의미를 이제 똑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처럼 저렇게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세요. 됐죠? 일반적으로 식이 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치환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자주 하던 1차식 수준으로 내린 다음에 일단 먼저 계산하고 지수의 값을 찾아오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예,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어요. 알겠죠? 다음은 예제 5번이에요. 네, 오늘 방부등식 다 합니까? 네, 다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를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또 화요일날 가야 되잖아. 집에 일찍 가야 되니까 지수 함수랑 지수 방부등식 정리를 한번 더 해보고 다음 주 하고 금요일이니? 금요일날 로그 함수하고 그 다음 주에 지수 함수하고 로그 방부등식하고 주말에 시험을 한번 다 빠밤. 다들 왜 째려봐? 자, 시험.
1월 28일, 29일 날 시험 치면 좋겠죠? 너무 힘든가? 설 지나고 다음 주에 딱 시험은 너무 가혹한가? 뭐 어때? 내가 가혹한 것도 아닌데. 그 월말 평가 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고민 중인데, 이거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설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월말 평가를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지나서 2월 말에, 2월 초에 치는 게 나을지 고민인데, 2월 초에 여러분 학교 가야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때 치는 것보다는 1월 말에 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월말 평가하니까 안 돼. 엄마가 내 성적을 알게 되면 어떡해. 어떻게 하긴 뭐 그냥 아는 거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월말 평가를 쳐서 여러분 어떻게 괴롭혀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괴롭혀야 공부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너는 왜 빼? 자, 다 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못 치면 어떻게 되느냐? 못 치면 못 치는 거지 뭘. 그런 게 어딨어. 당당하게 못 치세요. 알겠죠? 대신에 혼은 왜 나?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좀 이제 어떤 기준 같은 건 저 나름대로는 잡을 건데 뭐 그거보다 낫다고 해서 뭐 제시를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시 치면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시 치는 대신에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은 좀 보충을 하든지, 정말 심각한 경우라면 보강을 좀 하든지, 앉혀놓고 다시 강의를 하든지, 뭐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5, 6개 정도 더 풀리는 방법으로 보강을 좀 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을 하긴 할 거니까 그냥 못하네, 얘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게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뭐 못한다고 그럼 너 나가라 이럴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시험을 왜 칩니까? 못하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을 안 치는 게 나한테는 낫지. 어쨌든 앉아 있어야 나한테 돈이 이게 너무 그런가? 수강료가 들어오잖아. 못한다고 야 너 나가. 너 잘 못하니까 나가. 못한다고 나가라. 학원을 왜 다닙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니까, 어떤 못하니까 좀 더 보충을 해서 할 건 하고,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이 수업보다는 조금 더 뭐 천천히 나가는 진도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좀 뭐랄까 문제를 좀 더 많이 푸는 그런 반에 가든지, 아니면 조금 뭐가 좋겠어? 너 너무 결과가 심각해서 수학 상하가 아예 안 돼 있다. 이거 뭐 식계산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러면은 수학 상하부터 다시 듣게 하든지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쳐봤는데 로그 부분에 식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뒤에 것도 힘들긴 하겠죠. 근데 막 앞에 건 좀 그래도 이제 좀 연습이 돼서 하는데, 지수방부등식이 최근에 배운 거라 그런지 문제를 거의 못 풀었다. 그런 경우라면 지수방부등식을 보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막 겁먹지 마시고 대충 적당히 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치면 선물을 줘야 되나? 네. 뭐 줄까? 돈 줘? 그 여러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10만 원? 역시 내 월급보다 많잖아. 그러면 쌤 용돈보다 많은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현금을 주는 건 좀 너무 그러니까 상품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응? 몇 장 주냐고? 몇 원짜리? 얼마짜리? 상품권 10,000원짜리가 편하지 않겠어? 5,000원짜리가 쓰기 더 편한가? 그런 건 없다.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5,000원짜리 갖고 뭐래요, 선생님? 5,000원짜리면 현질도 안 하고 탄다고요? 이런 거 왜죠? 하면서 이렇게. 요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책 사보니까 하나에 뭐 16,000 얼마는 기본이고 2만 얼마도 장난 아니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도서문화 상품권을 여러분 책 읽는데 도움 같은 건 안 될 테니까 그냥 문화 상품권을 준비하든지 뭐 적당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들 끄덕끄덕거리세요. 잘 취하받을 수 있을 텐데. 기준을 나름대로 한번 잡아볼까요?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돈 벌려고 공부한다. 맞죠? 뭐 나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지금 공부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질 거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나오면, 졸업을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업에 가까워질 거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럴 확률이 높아가는 거죠. 이제 남들보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개인이 만족할 만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나가는 거는 이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 거냐는, 분명히 제가 이제 좀 또 헛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1,500, 2,000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나름 좀 번다. 또는 사업을 해서 막 몇 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어야 돈을 좀 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뭐 6, 700 번다? 잘 버는 거죠. 잘 버는 건데 그걸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 사치라든지 뭔가 하고 싶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달 6, 700 버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제가 30대 초인데 이제 중반인가? 초는 이제 아니군요. 받침에 씌워 들어가면 중반입니다. 여러분 14시죠? 16, 이제 15이구나. 13부터는 중반이야. 10대 중반이지. 하나, 둘까지가 초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받침 들어가잖아, 맞지? 이게 중반. 일곱, 여덟. 여덟은 어떻게 이거냐? 여덟, 아홉. 그래서 받침에 비읍 들어가면 후반이에요. 오, 나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아? 하여튼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나름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일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는 하고요. 필요는 합니다. 너무 많이 버는 건 이제 본인 욕심인 것 같고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고 일정 이상 벌어들이려면 이제는 수입이 기준이 좀 필요하니까 그건 이제 재능도 필요한데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도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다고 노력했다고 다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시기와 때를 타고나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막 죽을 똥 살 똥 노력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네가 타고난다면 타고나는 건데 재능이라 하니까 선생님 저는 그러면 재능이 별로 없는 편인데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럼 죽을 수는 없잖아. 자기 분야를 좀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재능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나한테는 말이야 이왕 하는 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노력은 얼마만큼 하는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운은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든지 그리고 열심히는 해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운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약간 재능이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아니고 공부는 그냥 디폴트야. 무조건 하는 거 알겠지? 여러분이 학생인 이상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야. 기본 이상은 해줘야 돼요. 막말로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든 말든 최소한 상위권 20, 30%는 들고 나야 일단 사람인 거잖아. 그 밑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말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좀 남들 이상의 뭔가를 하려면 공부도 사실 상위권 최소 10% 안에 들어야 수도권 대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특기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잘 알아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자기의 특기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취미는 취미고 취미는 네 인생 행복하게 살 때 하는 거고 돈은 특기로 버는 거야. 난 뭘 잘하냐. 잘하는 걸 찾아야 돼. 한 반에 보통 25명 있나 요새? 그 중에서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면 보통 그래도 내가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 막말로 수학을 잘하든지 영어를 되게 잘해서 토론대에 나가서 상 받을 정도는 된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좀 켜가지고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이렇게 뭔가 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나의 특기. 물론 바이올린을 좀 키고 예체능 분야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니까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뭐 힘들다고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의 특기 그 다음에 이게 취미랑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취미는 좋아하는 겁니다. 취미로 돈 벌어야지. 이건 진짜 쉽지 않다 알겠지? 뭐라 그러지? 덕업일치라 그러나? 덕질하는 거랑 일하는 거랑 일치하면 되게 좋을 것도 같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좋아하는 거 하면 물론 제일 좋은 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데 그게 되는 친구들이었으면 뭐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 거고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이 취미를
가지고 돈을 벌다 보면, 즉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다 보면은 일이 돼버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나는 사진 찍는 게 취미다 치면, 내 친구는 사진 찍는 게 취미거든. 저는 그런 취미 없어요. 그래서 맨날 여행 다니거나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카메라로 다 찍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찍고, 그 다음에 DSLR이라 부르나? 그 DSLR, 디지털 카메라로도 찍고, 그 다음에 일회용 카메라도 들고 다니면 찍고, 보정도 막 하고 이런 거 해. 근데 지 좋은 사진 찍으니까 재밌는 거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돼서 사진관을 세우면 이제부터는 오는 손님들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오는 손님들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 손님의 요구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 나의 프로페셔널함이 있어서 손님을 만족시키면 또 좋겠지만 손님의 요구가 일단 있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렇게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줘야 되잖아. 그게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내 생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항상 좋지만은 않겠죠. 평소에는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가서 그냥 찍어서 왔다면 이제는 매일 아침 9시에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문을 열고 항상 손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취미로만 돈을 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단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쓰는 날에 특기에는 뭘 쓸 수 있는지, 취미에는 뭘 쓸지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업란에 뭘 쓰냐면 학생을 쓰게 됩니다. 학생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죠. 배우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거니까 내가 배워서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시험을 잘 쳐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실한 인간인지,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고 이게 지성이 있어가지고 배운 걸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성적이 낮아도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잘해. 아, 우리 아들은 성실해. 우리 딸은 착해. 하지만 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꼴랑 2번밖에 안 보지만 2번이나 보잖아. 그것도 매주. 그래서 숙제를 성실하게 해오는지, 이 학생은 공부를 할 때 좀 제대로 하는지, 숙제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풀어놓고 에이 뭐 숙제 했는데 뭐 이런 애가 아니라 한 번 틀려도 곧 보고 저번 시간 틀렸던 거 다시 복습도 열심히 해오는지 다 본단 말이죠. 그럼 설령 지금 당장 성적이 조금 낮거나 어려운 문제를 잠깐 못 푸는 학생이더라도 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애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대학에 가야 될 때 면접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게 될 때 회사 면접관님들 맞나?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허주유라는 학생을 딱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인간인지, 효진이를 봤을 때 저 아이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거를 어디에? 서류 한 장에 나타내서 서류 한 장에 나타내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일을 잘할 거다, 내가 니한테 돈을 많이 받아낼 이유는 이런 거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서류 한 장에 나를 잘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이 뭐야? 성적인 거야. 기본이 성적인 거야. 공부하기 싫은 거 누구나 다 그래. 하지만 그 하기 싫은 건 난 잘했다 이거야. 내가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내가 서울대 나왔다 이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오 하게 된다고. 내가 대학을 못 나왔다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뭐 적당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게 내가 성실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이유가 있겠지.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뭐 집이 가난해서 못 갔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 사정이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애를 뽑아야 되는데 그럼 서울대 나왔다는 친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둘 중 하나는 할 거 아니야. 똑똑은 하든지 성실하기라도 하든지. 확실한 건 여러분, 남에게 나를 증명해 보이는 수단 중 하나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여러분이 학생이신 분인 이상 성적으로서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잠깐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년째 떠들고 있는데 이걸 잘 이해하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응? 선생님 지금 취미예요. 나는 이게 취미냐고? 취미는 아니죠. 저의 취미는 별게 다 있습니다. 저는 되게 금방 열심히 빠져들었다가 금방 질리는 인간이라서 뭘 해도 1, 2주를 길게 가면 한 3, 4주? 최장기간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취미는 TV 보기? TV 안 봐? 요새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데? 드라마 보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운동은 취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살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포기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하여튼 특기는 수학을 잘했겠죠. 물론 저는 수학을 되게 나름 좋아는 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수학과를 가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수학이 좀 수학과에서 생각하는 수학이랑 좀 다른 거였다라는 걸 좀 알게 되고 나서 애초에 수학과 간 이유도 학원 선생님 하려고 된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원쌤 하려고 좀 준비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더 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보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죠? 또 잘하긴 잘했습니다. 수학은. 수학 잘했으니까 수학과 갔겠죠. 좋아만 해서 가는 친구도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는 적어도 좋아보다는 잘해서 간 거였고요. 좋아도 했었습니다만 가보니까 더 이상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적어도 생각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집에는 제일 늦게 가고 있거든요. 일찍도 오고 제일 늦게 가고 수업도 제일 많이 하는 편 중 하나고 다른 선생님이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라 적어도 저도 다른 쌤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 학원 일을 먹칠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열심히는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럽게 대충 하고 살면 어떡해.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막말로 너무 열심히는 안 살아도 적당히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눈 뜨면 일단 하고 나야지. 여러분 또 뭐 해야 돼? 눈 뜨면 공부하는 거야. 아니야? 안 해? 이 자식들. 학생이잖아. 눈 뜨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지. 눈 뜨면 공부하는 거야. 심심하면 뭐야? 공부.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되는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겠죠. 아무튼 나름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네. 잘 해요, 저. 네. 내 입으로 하니까 좀 너무 부끄럽다. 이거 녹화되고 있나? 어머나 세상에 큰일 났다 이거. 자, 빨리 봅시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오른쪽 스페이스를 누르지 말고 마우스 들고 이렇게 쭉 당겨서 탁 누르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편집해서 뺄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저번에도 얘기했다. 기술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풀어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그럼 선생님 근을 구하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서 일단 치환을 할 건데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게 맞겠죠? 그럼 t는 양수다 라는 걸 일단 인지하시고 들어가자 이거지. 쌤 이제 제가 좀 인수분해를 좀 할 줄 알게 됐습니다. 후훗 해갖고 요거 3 곱하기 3의 x제곱 맞냐고. 너는 t제곱이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 15 t 더하기 27이다. 자, 좀 빨리 가져와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서 15! 너는 t 됐죠? 자, 잘 보십시오.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안 되잖아. 안 되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을 못 구하는 건가? 근의 공식 써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근의 공식 써서 t의 값을 구해봤자 x의 값 가지고 구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그냥 활용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못 구해요, 참고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선생님, 문제에서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 이 방정식이 근이군요.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5다!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매기러 가보면 이제 틀렸다고 할 겁니다. 그거 왜 틀렸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죠. 조심해. 이 2차 방정, 아니요, 미안. 이 지수 방정식의 근 x가 알파와 베타인 거죠. x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환한 t라는 식에 대해서의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근이어야 되겠죠. 맞나요? x가 알파 베타인 거잖아. t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x가. 그러니까 우리가 t를 3의 x제곱으로 치환했으니까 x에 알파 넣은 t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었으니까 자, 됐죠? 네가 3의 x제곱이었다, 맞지? 이렇게 돼야 x는 알파, x는 베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잘 봐. t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입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 때리면 안 돼. 그래서 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치면 3의 알파 제곱이란 근과 3의 베타 제곱이란 근의 합이 15인 거고 3의 알파 제곱이란 근과 3의 베타 제곱이란 근의 곱이 27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곱이 중요하겠죠. 왜? 우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죠.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가 아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너는 지수 법칙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 3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x가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 t는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어야 하겠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도 합이 아니라 오히려 곱을 구해야 지수끼리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항상 치환을 하면 t는 3의 x제곱이어야 되니까 근도 같이 치환해 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의 x제곱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를 한 10만 개쯤 달아보면 적당히 별표 해갖고 맞지? 4의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엄청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x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7인가? 이제 기억력이 딸려서 한 방에 못 외워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어요. 알겠죠? 누가 t? 노 x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치환을 할까요? 너 2 곱하기 2x 제곱이다 그지? 선생님 저는 2x 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요. 그래 t가 0보다 크다는 거 제발 좀 써놓고 네 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1에 k 더하기 a 더하기 7은 0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t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요. No! 아니라고 제발. 그럴 거면 치환을 왜 하니? 자, 과연 뭘까요? 여기 들어갈 말은 2회차 뭐야? 빠바밤. 응? 무슨 수근? 이수근 씨? 이수근 말고 양수근? 예, 양수근 씨. 네, 양수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봅시다. 잘 봐. 왜 양수근이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 t가 0보다 크잖아. 잘 봐. t는 2x제곱 아니야? 얘가 t고 얘는 x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 알파랑 베타랑 두 실근을 가졌어. 어쨌든 알파가 여기 있든 저짜 있든 어쨌든 간에 그때 함수값 t는 뭐야? 양수해야지. 이 식을 풀었는데 양수근이 두 개 있어야 t는 양수인 어떤 친구, t는 또 양수인 어떤 친구 있어야 x가 로그 얼마 하면서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t는 마이너스 3이랑 4가 나왔어. 너는 되는데 너는 안 되잖아요. 얘가 2x제곱이었으니까 x는 2가 되는데 너는 안 되잖아요. 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되겠다. 잘 기억해 줘야 돼. 알았지? 자,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t는 다시 한번 t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라는 값으로서 너도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참고로 왜 서로 다르냐면 처음부터 서로 다른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너도 달라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지수함수는 1:1 대응이에요.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다르려면 원래 x값도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 외워.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 돼. 항상 치환을 했다. 그래서 너는 양수라는 범위에서만 근을 가질 수 있더라.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실근을 하나 생기고 너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근 하나밖에 못 가진다는 거죠. 됐지. 잘 기억해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
문제 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x가 실근 하나만 가질 때 이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x가 언제 실근을 하나만 갖냐면 애초에 네가 중근일 때. 중근이면 중복등근이니까 하나밖에 안 갔겠죠. 그 다음에 네가 뭘 때? 양수근시 하나, 음수근시 하나 가질 때. 지금처럼. 음수근시는 해가 없고 양수근시는 어떤 해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x는 해가 하나밖에 없잖아. 중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근의 곱이 음수, 양수라서 두근의 곱이 음수일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고, 이해를 했다 치고가 아니고 이해해야 돼. 뭘 척인 치. 자, 이해했다 치고, 아니지.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양수 그는 건 어떻게 풀지? 예? 판별식? 판별식은 일단 해야죠. 자, 2차 방식이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중에서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도 있었고 두 음수근을 가질 조건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다 외우려고 하면은 머리통이 펑 하고 터질 테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정리를 좀 할게요. 네, 하기에 앞서서 일단 옆에 있는 2번 문제 해결은 해놓고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어야 돼요. 따라서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다. 왜? 다른이잖아. 야, 양수근 두 개 더하면 두근의 합은 뭐겠어? 양수겠고 두근의 곱도 뭐겠어? 양수겠다 이거죠. 아, 실제 이때 알파 베타는 이 알파 베타는 아니고요. 여기서 만든 알파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공식 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알파 베타 써놨는데 이 알파 베타는 좀 다르다잉. 아니다잉. 판별식. 자, 딴따라딴딴딴딴 a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 더하기 7을 한번 빼고 0보다 크지롱. a 제곱 더하기 2a니까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양수. 따라서 빠르게 할게요. a는 2보다 마이너스 3보다 겠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a의 범위였고요. 자, 두 번째 합이 0보다 커야 돼요. 합이 두근의 합은 근각의 수의관계에서 2배 a 더하기 1입니다. 네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범위. 곱은 a 더하기 7입니다. a 더하기 7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요. 이 세 가지 범위를 몽땅 만족하는 친구를 구해오면 뚜루뚜뚜뚜 뭐가 되니? a가 2보다 크다가 되는구나. 따라서 최종적으로 a가 2보다 크다면 너는 항상 두 실근을 갖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둘 다 해볼게. 2차 방식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a는 양수로 쓸게요. 아, 0 아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바꾸면 그만이잖아. 부러졌네. 휙. 자, 가보자.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수근씨, 양수근씨. 자, 두근이 모두 양수근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선생님, 여기는 0보다 컸는데 약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로 다르면 내가 얘기 안 했잖아. 서로 다르면 두근 빼면 되겠지. 됐지? 양수근이니까 두근의 합도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근이었으면 음수근이었으면 판별식은 0 이상, 여전히 0 이상입니다. 일단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근은 안 돼요. 네, 안 되지. 허근엔 부호가 없다니까. 복소수 때 배웠잖아. 허수에는 부호가 없어요. 허근 C는 양수 음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이 뭐여야 돼? 음수겠네. 곱은 여전히 양수입니다.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양수근 씨 하나, 음수근 씨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두근의 곱이 음수기만 하면 충분하다. 판별식 확인 안 해요. 네,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 알아서 양수입니다. A가 양수인 이상 무조건이야.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둬도 되지만 또 설명을 해줘야지. 또 난 또 대단한 사람이니까 설명을 또 해줘야지.
판별식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C지. B제곱 마이너스 4C인데 야, 근각 예수의 관계면 두 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야.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야. AC의 부호가 다르다 이거야. 그럼 AC 곱한 것도 음수겠네? 음수야. 그럼 잘 봐. B제곱 양수야. AC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너는 양수야. 양수에 양수를 더했네. 무조건 양수야. 따라서 두 근의 곱이 음수기만 하면 어차피 두 개의 근은 존재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자. 너 안 해. 합은 왜 안 해요? 몰라서 안 합니다. 둘이 더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부호가 다를 뿐인데. 절대값이 누가 큰지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나오면 그것도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크지롱! 이러면은 둘이 더해서 음수해야 된다. 그것도 생각이 좀 되는 거지. 없으면은 일단은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옆칸에 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왜 항상 왼쪽은 널찍널찍하게 쓰다가 오른쪽만 오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인생. 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일은 일단 최대한 밀어놓고 나중에 되면 급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획적인 삶을 사시길 바랬는데 저 옛날에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 애들한테. 나는 못하는데 저는 계획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심플해. 눈 뜨면 그날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눈 감고 자면 됩니다. 알겠죠? 계획을 세워봤자 한 1년치 계획. 한 달 뒤에는 어떻게? 한 일주일치 정도 뭐 할지 대충은 세우지 나도. 이걸 절대 지킬 수는 없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이번 주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눈 뜨면 그날 일밖에는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는. 눈 뜨면 그냥 출근 시간 되면 출근하고 수업해야 되면 수업하고 와서 미리미리 수업 준비 정도 좀 하고 그 정도가 제 인생인데 옛날에 내가 좀 잘못됐다고 느꼈거든. 남들은 좀 열심히 되게 사는데 나만 좀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MBTI 요새 있잖아. 그 J냐 P냐 그 차이 아니야. 완전 P인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J에 비하면 P가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J는 되게 계획적으로 뭔가 좀 깔끔하고 멋진 인생 사는 친구처럼 보이는데 P는 존나 대충 살고 막 나가는 인생처럼 보이잖아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막 나가는 인생은 아니잖아. 나 열심히 산단 말이야. 다만 조금 계획이 부족하고 다만 그렇게 꼭 지키면서 살지는 않을 뿐인데 뭐 그런 거죠. 딱 성격 그대로지 않습니까? 저기는 저렇게 널찍널찍하게 한두 문제 풀고 옆에 가놓고 여기서 공간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자, 빠져볼게요. 외워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근의 공식이요?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런 거 모르는 친구 어딨냐 세상에. 연보시 하위권 30%야 아니잖아. 그 애들은 그런 게 중요해. 그걸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점수가 오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상위권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 이런 게 다음 수학 1, 2에 다 활용된다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 더는 뭐예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강조 한번 했었다. 지수할 때 맞지? 로그의 정의 조건 할 때도 한번 강조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클 조건. 자다가도 누가 있게 야야 2차 분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a가 양수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강조했다. 외워야 돼. 외울 건 외워야지. 그지? 자, 근의 위치입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a는 양수입니다. a가 음수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주세요. 됐지? 자, 이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알겠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알파랑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P라는 값보다는 둘 다 커야 돼. 그래서 뭘 만족해야 되느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커서 실근이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라 부르죠? 축의 방정식이 P라는 값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fx라는 식이라고 2차 함수로 잡았을 때 P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보다 0보다는 커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알파랑 베타가 P라는 것보다 더 오른쪽에, 즉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가급적이면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이 끈화 두 개,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함수값이 양수구나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 개 섞여 나오거나 더 복잡한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을 때, 따라서 너는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랑 비슷한데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어서 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Q보다는 작아야 왼쪽 편에 있겠고, 이때 함수값 FQ가 양수여야 돼. FQ가 양수여야 돼. 양수. 됐죠? 세 번째.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존재할 때. 무슨 소리예요? 두 근이 P와 Q 사이에 모두 존재할 때. 이거 동시에 만족할 때라는 뜻입니다. 너도 되고 쟤도 되고 얘도 되고 야도 되고 딱딱딱 됐지? 딱딱딱딱. 그래서 뭐야? 너와 너를 합치면 되죠. 둘 다 만족하면 돼. 둘 다.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인데 축의 방정식 P보다는 크면서 Q보다는 작아야겠고요. P라는 함수값 FP도 양수, FQ에서의 함수값도 양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그러하다. 이제 강도 높은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 3번이 나온다 이 말이야. 3번 안 하면 애들이 알아서 좋아 죽을 거 아니야. 좋다. 이렇게. 라스트 원. 두 근 사이에 R이 존재할 때죠.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군가가 R이 존재할 때 R. 그럼 뭐야? R이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 하나 하면 끝입니다. 얘는 판별식 이런 거 확인 안 해요. 안 해도 돼. 요거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뒤에 있는 그 수투 내용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은 제가 판별식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지니까 그냥 뭐 그렇다. 왜? 너랑 비슷한 아이디어야. 실제로 근의 부호가 음수라면 항상 판별식 양수였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항상 양수 나옵니다. 축은 왜 안 해요? 몰라서. 뭐 모르잖아. 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알면 해야 돼. 알면 해야지. 알면 해야 돼. 됐지? 요런 아이디어. 여러분, 실근의 위치였습니다. 자,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니까. 보통 근데 저걸 우리가 간단하게 근의 위치 내지는 근의 분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의 분리 너무 옛날 표현이다. 그지? 저렇게 부릅니다. 실근의 부호 또한, 왼쪽에 적혀있는 실근의 부호 또한 사실 근의 위치의 일종이죠.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면 뭐야? P가 0이었다는 소리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면 그게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라는 뜻 아니겠어? 이 식이랑 이 식이 얘가 축을 나타내는 거, 얘가 F0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또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때 다 활용 가능하겠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하는 형태는 쟤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아까 풀어봤던 예제 5번에 2번이 저걸 알아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알아야 수학원을 풀지. 됐지? 빠바바바밤. 왜 올라갔다 오늘? 따다단 딴딴딴. 네. T로 치환하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하면 T가 만약에 3x면 만약에 T가 9 나왔으면 항상 x를 적어줘야 되죠. 네, x값 구해야죠. t는 내가 중간 과정이니까.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 부등식이란 뭔가? 변수 x가, 미지수 x가 뭐야? 지수에 있는 겁니다. 방정식이랑 차이가 마냥 딱히 없는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 여러분, 결국 봐봐. 2차 부등식 배웠을 때 떠올려봐. 어떻게 풀어?
2차 부등식 식으로 푸는 방법 기억하는 사람? 배운 적은 있나? 식으로 푸는 방법. 이거 뭐 아무도 없을걸? 아마? 가르치질 않으니까 애초에. 혹시 여러분 이게 음수일 때 값의 범위가 1과 2 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1과 2였고요. 이 2차 함수 y 값이 0보다 작은 친구 여기 있네. 따라서 너 사이에 있는 x 값이면 그러하다. 이렇게 배워서 1과 2 사이라고 가르치죠. 현재 교육과정상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식자체로 푸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함수를 들고 와서 푼 거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음수인 부분이 저렇네 하고 푼 거잖아. 식을 풀면 이렇습니다. 너 음수고 너 양수인 거랑 너 양수고 너 음수인 거랑 나눠서 풀어야지. 첫 번째 x-1이 음수인데 and x-2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x는 1보다 작다 and x는 2보다 크다. 그런 거 없지 않나? 응, 없음.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야, 그러면 x-2 양수일 때 x-2가 음수인 거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맞잖아. 그렇구만. x가 1보다 크고 and x는 2보다 작다. 따라서 둘의 공통범위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니까 해가 이거가 되는 겁니다. 처음 보죠 이런 거. 네, 교육과정에서 안 가르치니까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알았지? 근데 개별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프를 즉 함수라는 걸 들고 와서 푼단 말이야. 이게 수학상에서 배웠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야.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 스킬, 기술에 가깝고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에 가깝고 수학상에서 배웠던 방정식과 부등식 단에서 딱 떠올려보면 누가 제일 중요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뒤에 나온 2차 부등식이 중요하고 어려웠잖아. 걔들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는 0 붙이면 방정식이고 는 y 붙이면 함수고 는 부등호 붙여주면 부등식인데 어차피 다 함수 아니냐 그치? 함수 값이 0일 때는 언제냐 함수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언제냐를 찾는 거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도 부등식도 해결할 거다 얘기예요. 자 다시 지수 부등식쯤 되면 굉장히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뭐 쉬운 거 말고 좀 복잡한 형태가 되면 지수 부등식이나 지수 방정식은 해를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뭘 활용한다? 함수를 활용할 거야. 지수 함수는 활용해서 답을 찾아볼 건데 ax 제곱이 p보다 크다의 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p는 양수입니다. p가 음수면 어차피 모든 실수니까 의미가 없고 자 a가 1보다 큰 경우였다면 함수값이 p가 되는 그런 값을 내가 k라고 하죠. k, a, k제곱. 따라서 너는 a의 k제곱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ax제곱이란 함수값이 y라는 값이 ak제곱 p라는 값보다 큰 건 여기잖아. 따라서 x의 값으로 따지면 k보다 클 때죠. 그럼 이게 x가 k보다 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잘 봐. 는 p니까 a의 x제곱이 a의 k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x가 k보다 크다. 왜? a가 1보다 크면 너는 증가함수니까. 더 큰 친구 넣으면 함수값도 더 커진다. 함수값이 더 크면 더 큰 친구를 넣었을 거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됐나? 그래서 뭐다?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얘기죠. 네 원래 왼쪽이 컸다 아이가? 얘는 이제 네가 더 크다. 자, 근데 똑같은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이번엔 a가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ax제곱이 p보다 크다. 이때 p는 a의 k제곱입니다. 따라서 얘가 p였는데 그때 x좌표가 k였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p라는 값보다 큰 y값은 여기 있잖아. 그래프상으로 보면 x가 뭐보다 k보다 작았을 때 함수값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느냐. 다시 한번 볼게. ax제곱이 a의 k제곱보다 커요. ax제곱이 a의 k제곱보다 커요. 근데 답은 뭐야? x가 k보다 작다로 바뀌었죠. 왜냐? a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너는 뭐야? 감소함수였기 때문입니다.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더 큰 걸 넣으면 함수값은 더 작아졌다. 함수값이 더 작으려면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양변에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고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는 뭐 그런 상황처럼 지수값이 1보다 클 땐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부등호를 써주는데 지수가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이게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때는 밑이 그냥 같은지 안 같은지만 보면 되고 1보다 크든 작든 뭐 상관은 없었는데 딱히 부등식은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됐죠? 정리해보자.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 자, 밑이 같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야 된다니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부등호를 준다.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합니까? A가 0과 1 사이면 이거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자 사실상 전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등호를 뒤집을 줄 아냐 모르냐. 이 작은 차이가 작은 차이인가? 이건 엄청 큰 차이죠. 무조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셔야 돼. 안 하면 바보 1 되는 거야. 시간이 벌써 7시간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자, 그냥 뭐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 즉 치환하는 형태인 건데 누구를? AX제곱을 T로 치환. 결국 T가 양수인 것만 챙겨서 풀면 되는데 생각으로 얘는 그냥 스무스하게 치환만 잘해서 2차 분식만 풀 줄 알면 그냥 쓱 풀면 됩니다. 쓱 풀면. 오히려 얘가 좀 신경 써야 돼. 밑이 다른 경우. 얘는 밑이 어차피 항상 어떤 값으로 나올 거라서 치환만 적당히 잘해주면 별거 없어요. 그지? 림림. 한참 피곤할 때다. 아까 헛소리들을 좀 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빨리 마무리해 봅시다. 얍. 예제 문제를 좀 볼게요. 6번입니다. 아. 3의 x 더하기 3의 제곱은 자 밑이 3으로 갔죠? 크다 9에 바로 해볼까? 3의 제곱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써볼게요. 됐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가 x 더하기 3이고 너는 지수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인데 아니 더하기 6이구나. 더하기 6인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왜? 3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지수 값의 범위도 부등호의 방향도 그대로일 것이다. 옆으로 넘겨요.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따라서 2x, x, 3, 1. 니 뭐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바로 좀 썼다. 이게 해애용 됐죠? 애용, 김애용. 4분의 1의 x제곱. 왼쪽이 더 작지롱. 16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저는 4분의 1로 할게요. 그냥 너도 4분의 1이잖아. 따라서 4분의 1의 제곱으로 보시면 지수끼리는 다 2배 하면 되겠네. 좀 잘 봐. 누가 더 클게 이제. 이 지수랑 저 지수랑 지수랑 비교하는 거잖아. 지수야. 나중에 딸내미 이름 지수로 지어볼까?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헬리마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 더 크죠? 원래는.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작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이거 주의해라. 요 부분이 제일 핵심이랐다. 지수 분식 핵심 뭐다?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부등호를 뒤집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사실상 전부예요. 자, 따라서 네가 0보다 작다. 4랑 2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따라서 뭐야? 마이너스 4랑 2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등호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등식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경우였다면 뭐를?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잘 체크하셔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쓸지 뒤집어 쓸지를 정해서 푸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7번이에요. x의 2x 더하기 5제곱이 크다. x의 3x 마이너스 2제곱보다. 선생님, 밑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맞아요. 밑도 지금 변수 x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나눠서 풀면 됩니다.
자, 예제 6번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예제 6번은 밑이 정해져 있었어. 3이었으면 1보다 크다. 4분의 1이었으면 1보다 작다. 근데 얘는 모르잖아.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첫 번째 x가 1보다 크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전히 지수가 옆에 있는 지수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밑이 1보다 컸고 밑은 같았으니까 1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따라서 여전히 네가 커야 된다. x는 7보다 작다.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주어진 범위에 해가 나오면 너일 때 너니까 겹쳐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서 이제 너 감소함수더라 이거야. 밑이 1보다 작더라 이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뒤집어져야 돼. 아따, 뒤집어진다잉. 그래가지고 x가 7보다 크다가 되는 건가? 아니지. 예? 어이? 오잉? x가 7보다 크다? 뭐야? 그 해가 없네? 내가 잘못 구한 줄 알았네요, 처음에. 그럼 너와 너의 공통 범위는 없음이야. 0과 1 사이에서 7보다 클 수는 없거든. 없다. 그래서 1번인 경우 또는 2번인 경우에 의해서 해가 너 아니면 너다 이거야. 없거나 1과 7 사이거나. 따라서 최종적인 이 문제의 해는 1과 7 사이가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답은 1과 7 사이가 되는 겁니다. 바이바이. 치환하는 문제인데요.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예제 8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3배의 2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지롱. 0보다 크지롱.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너 뭐야? 양수다. 거의 뭐 습관처럼 반자동적으로 무조건 치환했으면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양수다. 따라서 1과 2로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 0보다 크다 써주셔야 된다니까. 막상 좀 웃긴 게 써주고 나서 보니까 t가 2의 x제곱이잖아. 2의 x제곱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또는 2의 x제곱이 2보다 크다. 이걸 풀어야 되죠 또. 언제 1보다 작아? 얘가 2의 0제곱이잖아. 맞지? x가 0보다 작다 또는 너는 뭐야? 1보다 크다죠. 예? 선생님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원래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좀 실수를 해도 만약에 내가 t의 범위를 제대로 체크 안 해도 답은 크게 문제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때는 치환할 때 범위 신경 안 써.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알겠지?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는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환을 했을 때 실수해도 괜찮겠구나. 그따위 생각은 하면 안 돼. 그런 나약한 마음 먹으면 실수하게 돼 있다. 왜? 예제 7번에도 만약에 2번에도 2가 있으면 1번이 그렇죠. 그것 또는 밑에 것까지 다 써줘야죠. 둘 다 되는 거니까. 공통범위로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써. 둘 다 써야지. 얘는 공통 아니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나누어서 푼 거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너는 이때 풀어서 만들어지는 해의 범위는 공통 범위를 찾아 써야 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이 경우에 너 공통 범위와 이 경우에 너와 공통 범위 너를 이것 또는 이거라고 써야 돼요. 없음이니까 안 쓴 것뿐입니다. 만약 여기에 범위가 0과 1 사이가 있었다 하면 0과 1 사이 또는 1과 7 사이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 부등식의 기본이야. 알겠지? 자, 마지막 예제 9번입니다. 풀어보자. 어떤 인터넷 음악 사이트 M의 2010년 초에 회원수는 1000명이었고요. 매년 2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2배씩. 다른 인터넷 음악 사이트 S는 2010년 초에 회원수가 100만 명. 와우. 100만 명이나 있었는데 M한테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좀 옛날 문제긴 해요. 이때 M은 멜론이고요. S는 소리바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 소리바다라고 뭐 이렇게 음원 다운받는 그런 이제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있었어. 저작권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소리바다에서 공짜로 싹 다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좋지 못한 거니까 저작권 문제가 떠오르면서 멜론 사이트는 돈 내고 썼는데 뭐 멜론이 한동안 업계 탑이었다가 우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저는 아저씨라서 멜론 쓰거든요. 멜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8,690원씩 빠져나가는데 하면서 빡쳐가지고 이거 취소해야지 해놓고는 까먹고 취소하는 버튼 찾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멜론이 좀 양아치 같은 게 취소하러 딱 들어가잖아. 그래서 취소 버튼 누르잖아. 실제로 그럼 구독 취소하냐고 두세 번쯤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뭘 물어봐요? 3달 동안 100원 해주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물어봐. 3달 동안 100원 해줄 건데 그래도 취소할 거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3달 동안 100원? 이건 좀 싸잖아. 그럼 뭐 3달 또 쓰지 하면서 정신 차려가면 또 3달 지나서 다시 막 3,000원, 4,000원 이렇게 결제되고 있거든? 그 다음 달 8,600원이 돼 있었어. 그럼 또 빡쳐가지고 씩씩 하면서 다시 막 버튼 열심히 찾아가지고 또 취소 뚝 누르잖아? 그러면 또 이번에 취소하면 멤버십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번에 하면 1,000원 해주는데 이러면서 또 유혹하거든? 그러면 씨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매달 100원씩 바꿔줍니다.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한 번 쓰다가 취소하면 100원 해주면 네. 매달 네가 말한 대로 매달 열심히 취소하러 들어가면 100원, 200원이나 아니면 1,000원대의 싼 가격에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을 하면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이거지. 하지만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몇 달 정도 지나거든? 쌤 그리고 멜론을 안 써요. 웃긴 게 컴퓨터로도 안 듣고 노래는 차 탈 때밖에 안 듣는데 웃긴 건 차 탈 때도 여자친구랑 통화한다고 노래를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돈 8,600원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는 수준.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 새끼들 하면서 쳐들어가면은 또 100원에 해주는데 이러면 내가 100원이면 또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쓰면 한 5달 정도 지나면 또 8,000원씩 결제 막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뭐 봐야 되니까 결제하는 거고요. 그건 돈 안 아까워. 가끔 아깝긴 한데. 넷플릭스도 만약에 구독 취소하면 그거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멜론만 그래요. 멜론이 양아치 같은 놈들. 우리 같은 아저씨들한테 돈을 막 얼마나 삥을 뜯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실한 사람은 매달 이렇게 좀 할인권을 잘 이용한다든지 할 거 아니야. 실제로 젊은 애들은 멜론 안 쓰잖아, 이제. 멜론 잘 안 쓰지 않나? 그냥 다운받아서 듣거나. 아니면 스토피파인가? 뭐 다른 어플들 많이 나왔던데. 뭐 음악 듣는 어플 많잖아. 유튜브 to MP 맞다. 유튜브. 그거 심지어 유튜브 프리미엄이야.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노래 들으면 되는데 이용할 줄 몰라서 아직도 멜론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유튜브 MP3 다운로드하면 그런 어려운 걸 나한테 시키지 마. 알겠지? 어려워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 뭔가 새로 배우는 게 너무 힘든 나이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젊게 살려면 또 새로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mp3 같대 하면 된다는 게 mp3 파일을 진짜 받을 수 있어? 그 유튜브 to MP3라고 치면 그 링크 다운로드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이 문제 없는 불법이 아닌 일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이 들면서 조심하게 된 거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되는 걸 굳이 돈 뭐 10,000원, 20,000원 아끼겠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을 투자할 일은 쉴 때 쓰시고 저는 돈을 벌었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난 귀찮은 거 돈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이긴 해. 멜론도 그래 꾸준히 매달 이렇게 취소하러 가든지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 취소만 해주면 싸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몇 달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할 때나 들어가 보는 거지. 8,690원 결제 쓱 보고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사실. 맞네 하면서 넘어가고. 아마도 프리미엄이면 그거 저장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그거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볼 수 있어요. 나도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멜론을 왜 취소를 안 하냐고요? 그리고 그거 그러게. 파일로 저장하고 그런 거 어렵다니까. 휴대폰은 임마 전화만 되면 돼. 가끔 카톡이나 되면 되고. 실제 카톡도 휴대폰으로 잘 안 해요. 타자치기 힘들어서. 컴퓨터로 해 나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링크 보내주거나 이럴 때 컴퓨터로 하는 게 편하지 어떻게 휴대폰으로. 안 돼. 휴대폰은 뭐야? 그냥 현대인이니까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 그런 거에 가깝죠. 유튜브도 휴대폰으로 안 봅니다. 눈 아파요. 작아. 최소 이 정도 크기는 아니면 TV 같은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적어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 되게 아저씨 같다. 아저씨 맞다. 자, 1,000명이었습니다. 매년 2배씩 늘어납니다. N년이 지나면 2의 N제곱만큼 불어나 있겠죠?
S는 100만 명이었는데 100만이라는 숫자를 다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100만은 10의 6제곱이니? 6제곱이야? 6제곱이야. 만이 10의 4제곱이고요. 100이 10의 제곱이라서 10의 6제곱이 바로 100만입니다. 알겠죠? 영어 잘 아시죠? 사우전드가 10의 3승 1000이고요. 밀리언이 100만이잖아. 10의 6승입니다. 걔들은 쉼표를 세 자리에 끊어 쓰잖아. 세 자리, 사우전드, 밀리언즈, 10억이 빌리언입니다. 맞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만억조라서 네 자리에 끊어 쓰지만 미국 애들이 세 자리에 끊어 쓰기 때문에 사우전드, 밀리언즈, 맞나? 빌리언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의 6승이 100만이에요. 고간지러. 자, 매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따라서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겠는데 n년 후에는 2분의 1의 n제곱이 곱해질 것이다. 멜론의 회원수가 S 소리바다 회원수보다 15,000명 이상, 여기에 15,000명 더한 것보다도 더 많아질 때는 언제냐, 이걸 구해라 이 말입니다. 양변을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주세요. 10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 다음에 2의 n제곱이 이상이다. 뭐야? 1000 곱하기 너 뭐야? 2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5입니다. 따라서 지수 부등식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 거야? 양변에 2의 n제곱을 치환해서 풀 거야. 2의 n제곱을 치환한 해서 풀 거야. 치환. 너를 t로 치면 넌 t분의 1이에요. 따라서 t는 크거나 같당 t분의 1000 더하기 15보다. 양변에 t를 곱해주면 t제곱 넘길게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는 거야. 0 이상이지롱. 누구냐면 25랑 40의 곱입니다. 네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 따라서 T가 40 이상. 마이너스 25 미이한데 이거 뭐 필요 없죠. T는 양수해야 되니까 치환했을 때 범위는 항상 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40년 후군요. 노. T는 N이 아니잖아. T잖아 T. 2의 N제곱이 T니까 언제 2의 N제곱이 언제 40을 넘느냐를 찾아야 되겠죠. 5제곱은 32니까 안 되고 6제곱이면 64니까 넘어가죠. 따라서 5년 하고도 중간 어디쯤에서 사실 넘어가겠지만 뭐 연수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6년 후부터는 뭐가 된다? 저 M 사이트의 회원자 수가 S 사이트의 회원자 수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오늘의 할 일은 유제 풀고요. 시험 치고 그렇게 합시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